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창과 현도, 청주시 남북 지역의 환경 문제가 요즘 시정 현안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한범덕 시장을 불러놓고 시정 질의를 했는데 한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집중 포화도 이어졌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방청석에서 오창읍 주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박정희 의원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에 대한 시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2015년 ES 청원 측과 맺은 협약서가 결과적으로 혐오시설 확장의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 우리 시와 별도의 협의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별도로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 오창 후기리에 어마어마한 무시한 맵장과 소각장, 건조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은 협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의회의 통제와 견제를 받을 수 없는 업무 협약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협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범덕 시장은 전임 시장이 맺은 협약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면서도 법적 효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업체가 키우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최대한 많이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CJB가 여러 차례 보도한 대전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 구제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건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된 말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죠. 야당 저격수처럼 현안을 물고 늘어지는 같은 당 의원. 동지불능 각자 도생의 의회 분위기 속에 손쉽게 풀 수 없는 환경 현안이 겹치면서 한 시장이 진땀을 빼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최근 가수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몰카 범죄 행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며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해 여성이 130여 명이나 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채팅 앱입니다.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도 필요 없고 나이나 성별도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채팅 앱을 통해 돈을 뜯어내고 여성들에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며 협박한 22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통하지 않은 공기계를 사용하고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죄 행각은 전국을 무대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어졌는데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는 137명에 달합니다. 사귀자고 그 호감을 산 뒤에 그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그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그 아마 영상까지 찍어서 유포하겠다 이렇게. 문제는 김 씨가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 영상이 존재할 경우 어디까지 유포됐는지도 불확실한 겁니다. 동영상, 불법 촬영 영상물의 거래 행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인권 침해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감을 갖게 하고. 몰카 동영상이 협박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6년 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과 아동전문기관은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치료를 받던 아이가 최근 학대 상황을 진술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던 교사가 음식을 치우고는 아이의 이마를 칩니다. 한 팔로 아이를 앉자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CCTV를 등지고 앉아 아이의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지난 2013년 7월 김모 씨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겪은 일들인데 당시 3살이었던 김 씨 아들은 학대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습니다. 몸을 계속 못 만지게 하고 왜 자꾸 이런 반응을 보이냐. 저희는 의심조차도 못했고. 김 씨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당시 살해 판정을 진행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교사의 행위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제지한 것이지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아이의 치료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2월 갑자기 아이가 5년 전 상황을 상세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원장님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눈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또박또박 아이가. 그러더니 자기 머리 때렸다고 떼이. 아이의 진술과 현재 상태, 2013년 당시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의사들은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 어린이집 원장과 전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때 목숨에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때 다 지각이 났던 문제예요. 6년 전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혹이 피해 아동의 진술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유가족들이 전 제천 소방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소방관들이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의 조치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피해자 사망과 업무상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창의 소각장을 추진하는 업체가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검찰의 소각장 설립업체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충북 청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오창 소각장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 로망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과 동물원, 또 괴산 등 도내 곳곳을 배경으로 찍은 이 영화는요. 어느 날 갑자기 노 부부에게 찾아온 동반 치매가 이제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부모, 또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인구 70만 명 시대, 충북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4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치매 환자 수는 2만 6천여 명, 유병률, 그러니까 노인 100명당 치매 환자 수가 10.8%에 이릅니다. 노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치매라는 얘기입니다. 전국 평균 10%보다도 1% 가까이가 높고요. 전국에서도 4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 수도 7만 2천여 명으로 노인 10명 가운데 2명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만 한 해 5,473억 원이 치매 관리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230만 원을 치매 진료비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치매센터는 국내의 치매 환자 수가 2024년에 1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도내의 전문 인력과 또 치매센터 등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는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데다가 영동군, 증평군도 2명이 고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치매 환자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2년 전 치매 심각성을 정책에 반영해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국가 정책은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데요. 보다 현실감 있는 대책과 치매 예방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네, 자영업의 대표 업종인 음식점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충북에서는 한 해 2천여 곳이 개업하는데 그 숫자만큼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방기구 알뜰 매장에 비친 불황의 그림자, 조상우 기자입니다. 알뜰 매장이 중고 주방기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밀가루 반죽기, 돌솥밥 제조기 등 못 차릴 식당이 없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밖에는 불판과 그릇류가 선반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폐업한 음식점에서 통째로 사들여 말끔히 수리한 뒤 새로 문을 여는 음식점에 파는 것입니다. 요즘 폐업이 가장 흔한 곳은 종업원 서너 명을 고용한 중간 규모 식당들로 집기류 값을 후하게 쳐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할 뿐입니다. 집기류를 저희한테 정리를 해봐야 진짜 뭐 아주 일부의 그 고물 비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첫째 문제는 인건비죠. 충북의 일반 음식점은 지난 2016년 개업이 폐업보다 360여 곳 많았는데 2017년과 지난해는 개업과 폐업 숫자가 비슷해졌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한 곳이 개업할 때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알뜰 매장이 체감하는 외식업 경기는 더욱 얼어붙어 있습니다. 적자가 쌓여도 다른 대안이 없어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눌러앉는 업주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는 음식점 개업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아예 개업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물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저희도 좀 신중을 좀 기하는 상황입니다. 식당 업주들의 애환이 서린 알뜰 매장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충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조례 제정과 신규 산업단지 조선계획 철회, 쓰레기 소각장 신규 증설 중단 등 모두 7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청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8일 발족한 대책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 강연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서 발굴 조사를 벌여 40여 구의 희생자 유해와 안경, 허리띠 등 유품 1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청주경찰서와 청주형무소에 구금됐거나 면사무소에 소집됐다 끌려와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이번 조사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충청북도가 지원해 이뤄졌으며 발굴된 유해는 오늘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019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가 오는 10월 충주에서 열립니다. 조정 남북 단일팀의 전지훈련으로 관심을 모았던 충주시는 조정의 메카로 다시금 진면목을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남한강의 거센 물줄기를 힘차게 가르는 조정 국가대표팀. 꽃샘 추위 속 살을 내는 강바람에도 코스의 신호에 맞춰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는 10월 충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입니다.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올림픽 출전하는 그 티켓을 따기 위한 시합을 준비하고 있어서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은 매년 만여 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찾는 전지훈련의 명소입니다. 55억 원 규모의 실내 연습장이 들어서게 되면 세계 조정 메카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직선거리로
7km 이상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주훈련장 겸 시합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에서 최정상을 가리게 됩니다. 대한조정협회 측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지만 지난 2월 올림픽 단일팀 합의에 따라서 이번 대회에 동반 출전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7월에 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송, 숙박, 경기 운영 등 선수들이 경기 진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8월 무예 마스터십과 10월 아시아 조정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현재 각 시도로 국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2022년까지 30%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용 범위와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충북으로서는 대전과 충남 지역 공공기관과 인력 규모가 훨씬 커 채용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기상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을 건립할 진천군 광해원면 광해원리 일원에 대한 토지 매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진천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은 385억 원의 국비를 들여 6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2022년 개원 후에는 매년 연인원 6만 명가량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 예정지에 거주하는 청원구 내수읍 입동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내수읍 구성리로 확정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성리 일원 14,255제곱미터의 자연녹지에 이주자 택지를 조성합니다. 이동리 주민들은 1976년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조성과 1991년 청주국제공항 건설로 2차례나 강제 이주한 아픈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청주 풍정사계 춘이 필리프 벨기에 국왕과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습니다.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전통 누룩으로 빚은 이 술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만찬주로 선정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합창단 브런치 콘서트 봄봄봄이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괴산에서는 영화 극한직업 무료 상영이 오후 3시와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보은 1도, 제천 2도, 청주 1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등 17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옥천, 영동을 제외한 도내 전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